5월은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선물이라면 많은 분들이 현금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을 선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에 세금이라니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한데 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 어떻게 됩니까? 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용돈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생활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지급하는 축하금이라든가 장례식에서 지급하는 부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데요.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거나 가사용품 등에 한정되는 결혼용품, 그리고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거나 또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거나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도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호화품이라든가 사치품, 그리고 금액이 큰 주택이나 차량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금액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2010년을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 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육촌인의 혈족이나 사촌인의 인척은 10년간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19세가 되기 전에 그 18세까지 1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용돈을 줬다면 10년간 총 5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2천만 원을 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9세를 넘어서 성인이 되면 비과세 한도도 10년간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공제 한도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현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그 공제 금액을 높이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네, 어린이날 선물로 주식도 인기라는데 이 주식처럼 현금 대신에 자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식 증여는 처음에 주식을 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후에 주식의 가치가 3천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 주식이 2천만 원이었을 때 이미 자녀의 소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니까 증여세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친척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원래 냈어야 하는 월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 경우에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그러니까 주택이 무상으로 입주한 날을 증여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이 5년간 1억 원보다 적거나 아니면 부동산 소유자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거나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임대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집을 싸게 빌려서 생긴 이익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무상 사용과는 다르게 1년 단위로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데요. 연간 임대료 시세, 그러니까 같은 평수나 주변에 조건이 비슷한 다른 집의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적정 임대료의 30% 미만이거나 아니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적정 임대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는 반대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저가 임대료와 똑같이 실제 임대료와 차이가 적정 임대료의 30% 이상이 되면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증여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신고를 안 한 경우라고 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의도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가 부과되니까요. 만약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면 신고 금액과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용돈만큼이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선물이 바로 칭찬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이 때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여세의 부과 기준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